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샤스파입니다. 또 또 어지간한 직원들보다 더 많이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뵙고 있죠. 오늘은 또 어떤 일이에요? 오늘은 EV6의 가격표가 공개되었습니다. 공개 안 됐는데? 어떤 분들이 많이 들고 오셔가지고 인터넷에 네. 올려주셨더라고요. 네이버 카페에도 올라왔고 다른 커뮤니티에도 올라와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유출된 거군요. 사실상 흘리고 있다고 봐야죠, 기아차가. 막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유출이라고 막 뜨는데 아 유출돼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네, 일단 유출된 걸 살펴보기 전에 프리오더 위기라는 거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미리 네. 주문하는 주. 온라인으로 미리 계약한 사람들이 지역 거점으로 방문을 해서 계약을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계약 전에, 네. 사전 계약 전에 네. 사전 예약이었고 네. 사전 예약이 사전 계약이 되는 거군요. 네. 차를 처음에 계약할 때 그때는 사실 차에 사양이 제대로 안 나와 있잖아요. 옵션표도 없어. 네. 실제로 옵션표나 이런 것들 나오면 그때 그 옵션표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선택하는 거. 요걸 컨버전이라고 해요. 네, 요즘은 뭐 빼라고도 한다 그러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컨버전은 커녕 사전 계약으로 바꾸는 건데 남들보다 먼저 계약할 수 있게 해주는 주간이다 이 얘기죠. 온라인 계약을 한 사람들에게 현재 계약을 전환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영업 담당자분을 만나서 서비스라든지 썬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게 사용에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같은 경우에는 6월 21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정확한 사양을 정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전 계약하려고 막 아침 9시부터 광클에서 계약했잖아요. 그랬죠. 아무 의미 없다고 합니다. 프리오더 위기에서 들어가는 순서대로 순번이 결정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6월 18일까지는 사양을 정해서 웬만하면 딜러한테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21일 되면 딱 딜러가 넣을 수 있게? 네, 21일 되면 딜러분께서 광클하셔서 순번 빠르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도 모두 롱레인지, 스탠다드, GT 라인에만 해당하는 얘기고요. GT 같은 경우에는 사양도 고르실 수 없습니다. 그냥 계약으로 바로 전환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GT 모델은 22년 9월 이후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세부적인 상품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상품을 결정하지 않으신 채로 계약으로 전환된다? 네. 이게 무슨 소리지? 사항은 정하지 않고 일단 계약이 된다? 네, 일단 계약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취소 역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약하셨다가 다른 차가 먼저 나오면 다른 차 먼저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기차에선 거의 그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국룰처럼 되고 있죠. 차 여러 대를 동시에 주문해 놓고 먼저 나오는 차 받는다. 그래서 테슬라가 물량 공세를 막 벌리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갈 물량들을 다 한국으로 돌리고 있어요. 한국에 갖다 주면 그냥 팔린대 이러면서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보너스를 잘 받고 계십니다, 테슬라가. 네, 그리고 프리오더 윅 같은 경우에는 명의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와이프분께서 한 번도 본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한 적이 없으시다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에서 우선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쪽으로 이렇게 넘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프리오더를 저희가 했는데 네. 중고나라 같은 데 팔면 안 돼요? 직계 좀비 속으로만 됩니다. 아, 그래요? 배우자랑. 사전 예약 있고 사전 계약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이게 네. 좀 이상해요. 왜 굳이 이렇게 나눴나? 한번 보니까 이게 영업 조직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판매 네. 노조가 절대로 온라인에서 계약하는 걸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한 건 예약이야 얘들아 워워워 너네 나중에 계약시켜 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사전 계약으로 또 돌리는 거죠. 이거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차를 절대 예약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약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네. 질문을 다들 하실 거예요. 네. 야 이게 가만해보니까 영업사원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네, 도대체 왜 있는 거냐 라고 계속 하다 보면 그거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언젠가는 아 영업사원은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영업사원은 정말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정말 정보를 잘 전달하고, 그래서 모카 같은 거 구독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좋은 정보를 얻고 그걸 고객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영업사원들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은 더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업 조직에서 조금 도태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영업사원을 무조건 필요로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째서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못 믿겠어요. 온라인은 연세 18? 이제 민증 인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 민증이 이제 나왔어요?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 안 나왔어? 네, 신청하러 너 가야 돼요. 민증 까봐. 그러면 민증이 아예 없어요? 민증 없습니다. 출고 시기 같은 경우에는 2WD가 가장 먼저 7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2WD라고 하면 네. 후륜구동. 후륜구동 스탠다드 롱레인지가 7월 중순 이후에 나온다고 하고요. 네. 4륜구동 롱레인지가 8월 중순 이후, 4륜구동 스탠다드가 9월 이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난 사륜구동까지 필요 없어. 난 그냥 이륜구동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쵸. 왜냐면 SUV 같은 거 사륜구동은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니었잖아요. 뭐 있으면 좋지 뭐.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사륜구동이라고 말하면 조금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모터가 2개,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2개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륜구동인 차가 무조건 더 강력하고 무조건 성능이 더 좋고 무조건 미끄러짐도 더 적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륜이 더 좋아. 이건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나요. 지금은 6천만 원이 넘으면 보조금을 50%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행거리가 길고 사륜구동인 차 6천만 원이 넘으니까 50%만 받는데, 6천만 원이 넘는 것의 맹점은 옵션 가격은 거기서 봐준다는 거예요. 옵션을 넣어서 6천만 원 넘는 거는 다 100% 보조금 받는다는 거지. 그런데 테슬라는 듀얼 모터 모델이 별도로 있고 이거는 듀얼 모터가 옵션으로 있어요. 이건 보조금 100%고 테슬라는 보조금 100% 안 준다. 이건 조금 넌센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환경부의 규정이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격표를 좀 분석을 해봐야죠. 가격표를 처음에 딱 본 느낌은 이게 전기차의 가격표가 맞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째서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비건 가죽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네. 아이오닉5도 에코 프렌들리 라인이라고 몇 줄 써놨잖아요. 음. 이 EV6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요번에 EV6는 이걸 전기차라서 굉장히 특별한 뭐를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중에서도 굉장히 섹시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가 최고였던 거야. 이런 식으로 타깃을 한 것 같아요. 네, 옵션 구성 자체가 내연기관차랑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랑은 다르게 실내 V2L이 기본이고요, 실외 V2L이 옵션입니다. 밖에서 전원을 끌어다 쓰려면 별도의 어댑터 장치를 껴야 돼요. 그걸 기본으로 아이오닉은 주고 이건 기본으로 안 준다. 근데 대신에 이제 실내에 220V를 꽂는 아울렛이 EV6는 기본으로 들어있고 아이오닉은 기본으로 안 들어있다, 요 얘기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쓰일까? 뭐 일단 당연히 실내에서 쓰는 일이 많겠죠. 실내에서 컴퓨터 같은 것도 연결할 거고, 그렇죠. 뭐 기타 등등. 핸드폰도 뭐 충전할 수도 있고요. 꼭 필요하면 실내에서 전원을 멀티탭 꽂아서 밖으로 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안에서 뽑는 게 그냥 무조건 좋은데? 이건 상품 구성에 뭔가 큰 에러 아니에요, 아이오닉 쪽이? 그렇네요. 당연히 안쪽에서 전원을 쓰죠. 누가 차 세워놓고 굳이 밖에 나가서 전원을 쓰는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약간 아이오닉이 실수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안쪽에 전원을 기본으로 하고 V2L을 위한 그 장치, 그거를 옵션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EV6처럼요. 네, 그리고 실외 V2L 커넥터는 옵션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어떤 거하고 묶여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묶여 있습니다. 뭐라고? 밖에 그 장치는 아이오닉 오너한테 사면 될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당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근 PPL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V2L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V2L은 뭐냐면 밖에서 이 차의 전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를 말해요. 제가 여러 번 V2L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필요한 사람한테는 필요하죠. 근데 그게 이 차만 되고 다른 차는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V2L을 위해서 주행거리를 일부러 줄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난 이 차를 살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지간한 전기차는 다 되거든. 보증이 깨지는데요. 아니, 보증은 고장이 나야 그때부터 보증을 하는 거죠. 고장이 안 나는데 왜 고장 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전기 장사하면 되지 않나요? 파워큐브로 싸게 충전해 가서 캠핑장에서 햇반 데워드리는데 1,000원. 괜찮네. 네, 에이다스 사양도 살펴보면요, 두 차량 모두 차이 없이 HDA1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뭐야, HDA2 아니었어요? HDA2는 상위 트림부터 들어가고요, EV6는 후석 승계 갈림이 기본형에선 빠져 있습니다. 후석 승계 갈림이 네. 레이더를 이용해서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 그건 점인지. 또 다른 기능입니다. 그거는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보조라고 또 다른 옵션이고요. 또 있어요? 네, 이거는 기본적인 후석 승객 알림인데, 시동 끄고 내릴 때 띠링 하면서 후석 승객을 확인하십시오 그거 뜨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기본 트림에 그게 없다고? 네, 그리고 안전 사양에서도 의외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EV6는 에어백이 8개고요 아이오닉5는 에어백이 6개였습니다 EV6가 지금 에어백이 2개나 더 많아?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일단 무릎 에어백 들어가고요, 네. 센터 사이드 에어백 들어가죠. 미국의 NHTSA 테스트는요, 네. 안전벨트를 안 매고 사고 나는 걸 테스트를 하거든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사고 나면 이 무릎 에어백 없으면 무릎이 다 나갑니다. 이 미국 수출 버전은 그걸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따로따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들어가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센터 에어백은 사실 중간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에어백이 나오는 건데, 조수석에 사람이 없더라도 이 운전자가 저쪽으로 튀어나가거나 안전벨트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을 때 둘 사이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사고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에어백이 있으면 둘의 충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죠. 제 소렌토에도 있어요. 그랜저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올드카를 아직도 타세요? 페이스리프트는 제가 진짜 다시는 안 삽니다. 그리고 12.3인치,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아이오닉 5는 USB-A 타입밖에 없는데 EV6는 USB-C 타입을 혼용하고 있어서 요즘 분들한테는 훨씬 더 호환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을 폴딩할 때는 리모트 폴딩이 있어서 아이오닉 5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 리모트 폴딩이 뭐예요? 트렁크에서 이렇게 당기면 딱 젖혀지는 거죠. 아이오닉 5는 그게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가격표에 써져 있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외관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EV6는 기본적으로 LED 깜빡이가 들어가는데 아이오닉 5는 기본적으로는 전구 깜빡입니다. 전구 깜빡이라고? 전기차인데? 그런데 여기서도 또 급을 나눠놨습니다. LED긴 한데 순차 점등이 되는 LED는 아닙니다. 아, 그건 이해됩니다. 네, 그건 상위 이해돼요. 트림으로 가야지 넣어주고요. 아, 그건 이해돼요. 은근히 순차적으로 켜지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각각이 다 릴레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만만치 않죠. 네, 그리고 아이오닉 5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는데 EV6는 기본형에는 운전석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EV6는 운전석만 원터치로 내려가고 원터치로 올라오고, 네. 아이오닉 5는 양쪽이 원터치로 내려가고 원터치로 올라오고, 뒷좌석은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뒷좌석은 아이오닉 5는 안 되고요. 네. EV6는 상위 트림으로 가면 그 옵션이 생깁니다. 원터치로 창문 열고 닫는 거 있잖아요. 네. 에스페로에도 되던 건데 이걸 왜 안 달아주지? 그리고 아이오닉 5에 비해서 안 좋은 점은 전방은 주차 센서도 없습니다. 기본형에는 없고요. 상위 트림 가야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스 트림으로 살펴보시면 어스 트림은 젊은이가 발음이 그러면 안 돼요. 얼스죠. 어떻게 어스야? 어스 트림으로 넘어오면 아이오닉 5의 프레스티지 트림에 비해서 150만원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5는 굉장히 여기다가 친환경 소재 많이 적용했어요.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에코 프로세스 천연 가죽 시트, 리사이클 페트 원단 콤비, 네. 리사이클 원사토, 바이오 페트, 카메트. 근데 EV6는 나파 가죽 시트 딱 적어놨습니다. 에코 프렌들리 따윈 우린 모르겠어. 네, 나파 가죽 그냥 넣지 뭐 이런 식으로. 상위 트림에서는 EV6와 아이오닉 5 모두 HDA2 시스템이 적용되는데요. 헤드램프는 여기까지 와야지 두 차량 모두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달립니다. 그런데 EV6는 여기다가 앞 차량을 피해서 상향등을 켜주는 지등형 헤드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차가 딱 있으면 그 주변만 이렇게 밝혀주는 그 기능. 해주는 그거. 네, 그 기능입니다. 기아차 최초죠. K9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EV6 정도에 들어가지?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순차 점등 깜빡이도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지능형 헤드램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라이트 기술만큼은 아이오닉 5에 비해서 EV6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닉 5 패러 왔어요? 아까 전부터 아이오닉 5 좋다며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죠? 자기가 좋다고 해서 온 거잖아요. 아이오닉 5 좋다고 좀 해줘요 빨리. 릴렉션 컴포시트가 앞좌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죠. 네. 아이오닉 5는 발받침대가 올라옵니다. 네, EV6는 레그 서포트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죠. 네, 있어서 아니 사람들마다 달라요. 정말 필수템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차에서 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예전에 차에서 쉬고 아이오닉 리뷰 싶죠. 하실 때. 예, 맞아요. 차에서 쉬고 싶을 때 있지. 근데 되게 들어가서 쉬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2열 열선은 아이오닉 5에는 옵션인데 EV6는 기본적으로 상위 트림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아이오닉 5는 패밀리카 성격을 만든 차인데 2열 열선이 옵션이고 EV6는 2열 열선이 기본이고. 이상하네요. 왜 2열 열선을 옵션으로 해주지? 그리고 AR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이오닉 5는 기본인데 EV6는 옵션이고요. 아이오닉 5는 보스 스피커도 기본인데 EV6는 메리디안 스피커가 옵션입니다. 아니 근데 그건 같이 놓고 보면 안 되죠. 보스하고 메리디안을 같이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아, 그렇죠. 보스는 8개 스피커가 들어가는 아반떼급이고요. 네. 메리디안은 14개 스피커가 들어가는 K8급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 스피커는 몇 개예요? 기본 스피커는 두 차량 모두 6개입니다. 아 진짜 섭섭하네. 기본 스피커 6개는 너무 섭섭하지 않나? 네, 그리고 아이오닉 5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옵션인데요. EV6는 기본이긴 합니다. 아니 그게 네. 뭔데요? 키로 누르고 있으면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기능이죠. 근데 제가 이긴 합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약간 떨떠름했는데 그 이유가 K8이나 아이오닉 5나 그것 때문에 출고가 안 돼서 마이너스 옵션 만들고 옵션 다시 만들었잖아요. 아 요번에 지금 한창 그거 빼고 있죠? 네, 근데 EV6는 넣어줬다면 과연 언제 출고가 되는 건지, 반도체 이슈는 다 끝난 건지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됩니다. 반도체가 왜 부족한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해결이 안 됐다면 또 마이너스 옵션이잖아요. 그럼 또 놀림받을 게 뻔한데 이걸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고 굳이 기본 사양에 넣은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정식으로 공개된 게 아니니까 영상을 보시고서 뺄 수도 있어. 맞네. 아 역시 모카 샤스파이 짱이구만 이러면서. 그리고 아이오닉 5에 비해서 약간 좀 부족하지만 오히려 좋은 옵션도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20인치 휠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왜 좋아요? 주행 가는 거리를 깎아먹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네. 이 기아 홈페이지 가면 EV6의 주행거리 최대 450km라고 써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19인치 휠 덕분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 정도로 해서 주행거리 더 뽑는 게 낫지. 얼마나 멋있으려고 주행거리를 줄이면서까지 휠을 이렇게 키워. 맞아요. 저 같아도 20인치 휠 옵션 가격이 40만원이거든요. 40만원 내고 주행거리를 깎아먹는, 제살 깎아먹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 같아도 19인치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기반영 기자님이 계약하신 EV6 GT 라인입니다. 예. 어스에 비해서 한 80만원 정도 더 비싸고요. 외관 디자인 달라지고 20인치 휠 넣어줍니다. 20인치 휠 하나만으로도 사실 40만원어치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실외에 EV6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고 실내에는 디커 스티어링 휠 들어갑니다. 이게 디컷이라고? 아니 동그랗다가 말고 약간 요 정도인데 이걸 디컷이라니. 그리고 기반영 기자님을 위해서 네. 도어 센터 트림에 스웨이드도 감싸놨습니다. 네. 테슬라랑 비슷하게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이 스웨이드는. 좀 친숙하게 느껴지긴 하더라. 네. 근데 시트 등받이 부분이 이렇게 스웨이드로 돼 있는 거 좋아요? 통풍 시트가 있는데 스웨이드면 괜찮습니다. 저는. 저는 스웨이드가 한 번도 아닌 옵션이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이게 뭐? GT 라인은 무조건 스웨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인테리어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GT 라인이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긴 하네요. 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80만원 차이니까 사실 큰 차이는 아닌 거죠. GT 라인이 8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80만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다 GT 라인 선택하겠네요. 저 같아도 솔직히 GT 라인 선택하게 될 것 같은데 주행 가는 거리가 30km 깎인다는 점 때문에 롱레인지 일부러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비싼데 30km가 까진다는 거는 솔직히 손해보는 기분이 드니까요. 네, 그리고 옵션 가격도 살펴보면 AWD는 아이닉5랑 동일하게 300만원이고요. 네. 드라이브 와이즈는 기본 에어트림에서 140만원, 하이테크는 에어트림에서 185만원, 어스 GT라인은 95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메르디안은 100만원, 컴포트랑 컨비니언스 프리미엄은 65만, 60만, 105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와이드 선루프는 65만원인데 비전 루프는 2만원씩 들어가는 65만원이거든요. 비전 루프가 뭐예요? 아이닉5의 천장 통유리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천장이 통유리로 돼 있는 게 65만원인데 65만 원. 이건 천장 유리가 반만 들어가 있는데 65만원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열리잖아요. 아이오닉은 안 열리잖아요. 아이닉은 안 열리긴 하죠. 이게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리고 20인치 휠 타이어는 40만원, 빌트인 캠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트림에서는 빌트인 캠이랑 20인치 휠 타이어 선택 못합니다. 이게 아마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네, 그럴 네. 수도 있죠. 빌트인 캠도 참 많이 올랐어요. 제 개인적으로 좀 비싼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빌트인 캠 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열나 불편해요. 메모리 아직 32기가일 거잖아요. 네, 그거 못 바꿉니다. 32기가 메모리면 아 정말 중요한 장면이 거기 찍혔어. 네. 그래서 돌아와서 그거 백업해야지 하고 돌아오고 나면 없어. 그래서 거의 어지간한 거는 이런 네. 거 있더라도 결국에는 블랙박스를 사야 돼요. 또 재밌는 게 빌트인 캠을 달면 아 고객님 빌트인 캠 하셨는데 뭐 블랙박스 필요 없으신데 하고 딜러가 안 해줍니다. 딜러가 블랙박스도 안 해주고. 네, 아니 그러니까 안 해줍니다. 빌트인 캠은 빼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네. 주행거리도 짧아져요 심지어. 네, 그리고 색상은 EV6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4가지 색상에 요트 블루 1가지 색상을 좀 더 해줍니다. 요트 블루는 뭔가요? 그레이 색깔이라고 하셨던 그 색상입니다. 이 남색이 포르쉐 색깔 같아요. 포르쉐 파랑. 기본적인 메탈릭 블루가 있는데 색깔이 진짜 비슷합니다. 그러면 저 색깔로 뽑으시는 건가요? 지금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은색은 유광이에요? 무광이에요? 무광이라고 문스케이프 매트인데요. 가격은 나중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가격이 책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디자이너분하고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컬러 디자이너분이 자기는 이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차 같은 거 하고 네. 짠한 느낌을 보여주고 네. 뭐 저희도 느끼고 하려면 광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무광은 랩핑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자, 블루입니다. 블루로 결정했어요. 네, 그리고 기본형에서는 요트 블루를 제외한 8가지 색상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요. 사전 계약 사이트에 있었던 옐로우는 없어졌습니다. 미국 수출용엔 있대요. 아, 내수 차별인가요? 한국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겠죠. 네. 노란색 살 사람. 그래서 저 혼자서 저요 이랬는데 아무도 안 한 거죠. 저도 노란색은 안 살 것 같아요. 아니 왜 좀 노란색이? 부담스러워요, 노란색은. 아니 노란색이 왜 부담스러워요? 빨강, 파랑, 초록 다 괜찮은데 노란색은 좀 부담스러워요. 좀 옛날에 저희 부담스럽습니다. 포르쉐 노란색 잘만 탔잖아요. 아, 포르쉐는 되죠. 네, 실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에어, 그러니까 기본 트림에서는 블랙과 그레이 이 2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네. 어스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블랙, 그레이, 브라운 3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GT 라인으로 올라가면 GT 라인 전용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 네. 왜 또 GTI는 차별해요? GT 라인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세트를 놓고 네. 요게 GT인데 너 이거 할래? 라는 게 GT 라인이군요. 네, 밝은 색깔 좀 타고 싶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네. 뭐 싫으면 GT 라인 말고 딴 거 하세요 이런 거죠.
추천 옵션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스 트림에다가 하이테크 추가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이테크는 뭔가요? AR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외부 V2에 있는 건데 외부 V2는 솔직히 별 의미 없고요. 네. AR HUD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거죠. AR HD가 들어간다. 네, 여기까지만 딱 선택하시면 가성비 좋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스에다가 사륜구동 뭐 기호에 따라 선택하시고. 사륜구동 기호 아니라니까요. 사륜구동은 필수예요. 사륜구동 필수인가요? 사륜구동 안 하시면 진짜 후회해요. 네, 그럼 사륜구동 넣고 하이테크 넣어서 대략 5,900만원 정도로 맞추시면 딱일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정도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스피커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메르디안까지 넣어서 출고하시면 딱 괜찮은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EV6가 옵션 자체가 몇 개 없습니다. 이게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네. 대부분 에어트림에만 선택을 하는 거고요. 네. 어스랑 GT 라인에는 대부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군요. 네, 사실 아이닉5에 비해서 뭐 뛰어난 옵션도 별로 없고요. 뛰어난 옵션이라고 해봤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선택 옵션만 붙여서 출고하시면 가성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스탠다드는 4,94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스탠다드 어스는 5,390만원, 롱레인지는 에어가 5,353만원, 어스가 5,850만원, GT라인이 5,938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5,938만 원에다가 사륜구동을 안 넣은 거죠? 사륜구동 넣으면 6천만 원이 넘어요. 네. 이 부분에서 살짝 고민되긴 하네요. 이게 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요게 또 어떤 정부의 그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라서 요걸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 어떻게 사냐 싶을 텐데 사실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100%가 된다 그러면 대략 한 4,900 정도 되죠. 4,900을 어떻게 사죠? 4,900은 조금 비싸다면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60개월 할부가 있으니까요. 자, 큰일 날 사람이네. 자, 어쨌든 지금 EV6를 까주겠어요 이러고서 왔는데 네. 아이오닉이 좋아요 이러고서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말린 것 같아요. 팔이 좀 EV6 쪽으로 굽는 것 같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네. 아이오닉하고 EV6를 저희가 설문조사했을 때 거의 이 호감도가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EV6가 더 좋다고 하는 실제로 건가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온라인에서 지금 EV6의 실물을 많이들 못 봐서 그런 건지 네.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EV6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이오닉이 뭔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확실히 분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기대되긴 하네요. 현대차가 좀 많이 밀리나? 드디어 기아차한테 좀 지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좀 좋은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네. 네, 여러 가지로 모카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다양한 시각들로 전기차 이런 것들 보게 되는데요. 가격에서는 여전히 비싼 자동차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성능이나 재미 면에서는 아마 기존 가솔린차가 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비싼 만큼 옵션들도 충분히 집어넣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카 김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왜 아들이야? 아빠? 내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얘 같은 아들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와이프분이 첫사랑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 아이닉5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필요하신 순간이겠는데요. 큰일 나겠다 진짜 얘.